4월 15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강세 정책에 뉴욕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행히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유럽 지수도 꽤나 괜찮게 상승했어요.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양한선물이 플러스 0.32%, MSCI 한국 ETF가 플러스 0.07% 기록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에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3.6%를 기록하면서 2023년도 거의 뭐 11월달 이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연준의 이제 2인자죠 월러 이사가 관세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금리 인하로 대응하겠다 하면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에서 살짝 이제 비둘기파적인 친시장적인 발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뉴욕 3대 지수를 포함해서 뉴욕 증시는 상승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S&P 종목들 이 실적 발표를 시작했던 이 금융기업들이 굉장히 뭐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도 꽤나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새벽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위볼이죠. 네, 지금 위볼 이야기가 여러분들 뭐 주식 커뮤니티인데 가득가득합니다. 위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이고요. 이게 나스닥 상장을 오늘 하게 되면서 스펙 합병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 스펙 합병을 한 게 우리나라 SK 그룹의 SK 그로스 오퍼튜니티로, 이게 원래 SK그룹이 미국의 이제 ESG 그룹을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SK그룹이 이거 금융시장에도 진출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위볼이 한국에도 서비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신청해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커진다 해서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이 위볼의 가장 큰 장점은 지수펀드, 주식, 암호화폐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예, 여러분들 거래세가 없습니다. 커미션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 수익으로만 이거를 좀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트레이딩 앱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374%나 상승을 마감했죠.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까지 보면 됐고,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출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에 또 매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참석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창업주가 이 알리바바 출신이에요. 왕안치라고. 그리고 최대주주가 샤오미입니다. 중국 기업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잘못 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정보가 또 이제 열심히 스팸 메일로 전환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딱 요 정도 같습니다. 네, 요 정도 같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서 만들려면은 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추가적으로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국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2030은 얼어 죽어도 미국장. 코스피 코스닥은 절대 안 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이 2030 세대의 이 연령별 소유주식 중에, 미국 주식 시장이 엄청날 거예요. 한국 주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대부분이 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0대, 이렇게, 40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40대가 대부분. 근데 20대, 30대는 비중이 뭐 합쳐서 10%가 살짝 넘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 2030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덕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주식에 대한 이 보유액은 계속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 선진 국가니까. 예, 미국 주식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환자들, 아니면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국 주식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이건 정답이 없긴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주식하든 미국 주식하든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메리트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시장에 규제가 많아요. 네, 미국처럼 정말,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작은 정부죠.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은 그냥 가이드라인만 쳐. 범법자, 법 위반하는 놈들,
너무 규율 어기는 놈들, 불법 자행하는 놈들, 요런 나라는 정말 강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징벌적 과세를 때려버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가는 것 뿐만 아니고 그냥 3대가 망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네, 그런 것들이 좀 미국에서 가장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작은 정부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큰 정부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 사실상 반사회주의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반사회주의입니다. 반사회주의라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미국 시장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차지 쓰는 코스피 시총 순위 보시면은 지난달 말이랑 바뀐 종목들이 몇 개 보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저도 자료를 찾느냐고 유튜브를 보고 한국 주식을 저는 한국 경제 TV 같은 건 아예 안 보거든요. 네, 너무 질이 낮아가지고 안 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옆에 이제 뭐 관심 종목을 관련 종목 뜨면은 맨날 트럼프 욕하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막 미국이 위험하다, 미국의 위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욕먹는 이유 자체가 뭐 욕을 먹을 수 있죠. 너무 오락가락하고 뭐 전 세계 내에서 뭐 계속적으로 가벼운 움직임을 보이고, 전 세계 가장 강한 국가의 뭐 말 그대로 리더인데 리더십을 약간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트럼프가 욕먹는 것보다 저는 시진핑이 욕을 한 10배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시진핑 욕하는 언론 있나요? 중국 욕하는 언론 있나요? 아무데도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미국만 욕먹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이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시장을 깨트린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장을 엄청난 편법 같은 걸로 다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흔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 중국 기업들 자국 기업에 보조금 주는 거 보세요. 자국 기업에 보조금 이렇게 때리면서 제조업 비중을 엄청나게 많이 늘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업, 태양광, 히토류 이런 뭐 가공품의 제조업품들을 중국이 다 먹었죠. 보조금 때려주면서.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자유경제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기업을 통솔해가지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관세 비중이라든가.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랑 지금 미국 어떻게 수출 관세가 붙었어. 그러면은 그 관세 비용 중국이 다 보존해주고, 이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ED, LCD, OLED, 뭐 조선주들 다 지금 중국에게 자리 내줬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예, 근데 왜 중국을 욕 안 하고, 이거 이제 중국 때려잡아야 되죠. 이런 불법 보조금이니까 때려잡아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기술력, 자기들이 R&D 해? 다 훔쳐가잖아.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 수출 사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기술 가져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중국을 좀 규제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중국을 욕을 아무도 안 해. 중국의 인권 유린, 인권 착취, 저게 소수민족들. 아무도 중국 욕 안 하죠. 네, 저는 정말 장담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언론은 거의 다 지금 다 통제를 나오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욕하는 메이저 언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권이라든가 저런 구조적 문제라든가. 네, 그냥 다 지금 트럼프 욕하기 바쁘죠. 저는 좀 트럼프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그 몇몇 언론들이, 네, 중국에 귀속된 언론들이 자기 욕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을 따라가야지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너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댓글도 그렇고 뭐 경제TV도 막 댓글 보면 다 트럼프 상욕하고 난리 났죠 지금. 근데 트럼프보다 욕을 10배로 먹어야 되는 거는 중국이다. 네, 전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네, 뭐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뭐 여러 이 IB라든가 뭐 증권가 같은 데서는 계속적으로 관세 변동성이 좀 유의하자, 이런 뭐 하나의 스탠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한국, 일본, 인도, 영국, 호주와 현재 무역협상을 추진 중이다. 지금 뭐 메센터 재무장관이 얘기했죠. 75개국이랑 이미 무역협상 준비 중이다.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중국과의 이런 관세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희도 중국이랑 막 무역 계속 많이 할 거야?
우리 말고? 그러면 너희도 관세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관세의 벽으로 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이런 산업들이 중국이랑 다 겹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지금 다 따라잡혔어요. 네, 다 따라잡혔어요. 기술 수준 비교 보시면 다 따라잡혔어.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2차전지, 원자력, 바이오, 우주항공 다 따라잡혔어요. 오히려 우주항공 이런 거는 중국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과학기도 다 따라잡혔습니다. 중국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잡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는 나쁘지 않은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다만 네, 좀 쉽진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적 대부분이 지금 중국산 자본에 너무 물들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줄을 잘 서야 될 텐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자동차 업계 돕기 검토하고 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도 포드, GM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부수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뭐 GM, 이 미국의 이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꼭 관세 협상을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역 동맹을 확대를 점점 하고 있죠. 중동이라든가 남미 쪽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사실은 중국의 1대1로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이랑 굉장히 현재 많은 이런 경제적인 협력고를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 유럽연합의 선택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이시바 총리 지금 탄핵당한 입장이에요. 위기야 지금. 네,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가 뭐 관세 협상 시작하고 있고, 어제도 얘기했죠. 빨리 내가 관세에 대해서 빨리 협상하겠다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영상도 올려드렸지만은 뭐 소고기 원령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알래스카 관련해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재료가 뭐 우리나라는 줄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맨날 장전시장에 아이고 대학이라도 좀 지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대학이라도 좀 지어주고, 미국 우리나라 한국전쟁 참여한 지금이라도 좀 찾아가가지고 연금 좀 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라도 빨리 좀 해가지고 협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가 6월까지 공사전, 최근에 뭐 싱크홀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싱크홀이 진짜 많이 발생하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부건설, 동아지질, 부산산업, 한국주차관, 뉴버텍, 얘들은 싱크홀 다 터졌을 때 상한가를 한 번씩 기록한 애들이야. 동부건설 빼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뽑기죠,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하수도 관련된 1등은 한국주차관, 그리고 우리나라 흙토목 관련해가지고 지하 쪽 관련해서 건설은 동아재질이 1등입니다. 오늘 뭐 개별적 일정 정보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야,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새 전략이 참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전략이 대단한 것 같아. 우리는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회사 가치를 키우겠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근데 먹혀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번에 또 4천억 규모짜리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한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이자가 이제 간 부작용으로 먹는 비만약 치료제가 개발 중단됐는데, 확실히 경구용 치료제는 좀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 올려드리려고, 확실히 경구용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몸에 받아들이는 게. 왜 이 주사로 맞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이번 주는 제가 큰 일정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는 큰 일정이 없고, 한국통화금융통화위원회 그것도 뭐 동결 가능성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냥 수급 관련해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뭐 꽤나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고, 오늘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어제 마감 시장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조방화 조선 방산 화장품,
요 정도 테마가 지금은 시장에서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종목이고, 플러스 정치 테마 위주로 공략하자. 요건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으니까 관련 종목도 보시면 될까. 그리고 좀 시장이 괜찮을 때 보유 종목도 막 마이너스 5% 미만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도 좀 손절해가지고 빨리 회전 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잠깐 이거 팔까 했는데 팔면 급등할 것 같더라고. 저부터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재미없는 종목들은 빠르게 회전을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